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3일 요 기사를 볼게요. 지금 오늘 라이브를 바로 하고 진행하는 거라서 목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기사를 볼까요, 여러분? 자, 요거 바로 볼게요, 그냥. 자, 봅시다. 전세가 올랐지만 금리 더 올라. 미지근한 전세대출 수요. 아이고, 전세대출 수요가 지금 미지근하다네요. 사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는 사실 전세대출이라든가 부동산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도 시장의 흐름 정도는 이해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금융권 취업을 하든 하지 않든 여러분들한테 살면서 분명히 필요한 거기 때문에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의 뭐 부모님, 여러분들의 뭐 형이라든가 뭐 누나, 언니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 한번 잘 보세요. 자,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주담대다. 외워야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주담대다. 주요 은행의 주담대, 그다음에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잔액이 감소한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만 소폭 늘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출이 엄청나게 증가한다고 해서 작년에 대출을 막 옥죄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지금 어때요? 많은 규제도 있었고 금리도 많이 올랐고 뭐 많은 상황들 때문에 지금 상황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의 가계대출 잔액이 어떻게 됐다? 감소한 상황이다. 하지만 어떠한 대출만 조금 늘었다? 전세자금 대출만 조금 늘었다. 여기까지 상황을 정리하면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비전공자라고 해서 모르나요? 아니죠. 정리 제가 다 해드렸잖아요. 전공자, 비전공자 전혀 차이가 없다. 다만 은행권은 전셋값 상승을 감안하면 전세대출 수요가 시들하다고 평가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대출 수요가 좀 시들하다는 거예요. 임대차 보호법 시행 2년이 지나는 시점인 이달부터 전세대출이 크게 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 우리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그 제도를 시행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2년이 약간 지난 시점이거든요. 이제 근데 뭐 그렇게 되더라도 지금 전세 대출은 아무튼 크게 늘어나지 않을 거다. 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뭐 전세 대출 잔액은 약 133조다. 어쩌고저쩌고 나왔다. 그러니까 5대 은행의 지금 이 기사에서 핵심 뭐다? 전세 자금 대출 증가율 추이를 보는 거예요. 5대 은행이. 2021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1.46, 1.17, 1.63. 2021년 이렇게 됐고 2022년은 어떻게 돼요? 다 1 미만이고 또 다 0.3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지금 6월 대비해서 7월이 소폭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우리가 이걸 보고 전세 대출이 엄청 늘었네라고 보진 않을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전세 대출만 그래도 유일하게 늘었는데 은행권은 뭐다? 뭐 늘었지만 그래도 예상보다 수요가 적어. 전세 대출. 뭐 이러는 거예요. 5대 은행의 최근 3개월 동안 전월 대비 전세 대출은 뭐다? 1% 미만이다. 여기 1% 미만. 그러니까 지금 뭐다? 전세 대출도 잘 안 나가고 있다. 그 왜 안 나갔냐? 이제 이런 거예요. 왜 안 나갔을까? 금리가 크게 오른 영향이다. 전세대출 금리는 최근 주담대 금리를 넘어설 정도로 뛰었대요. 그러니까 뭐다? 전세대출 수요가 그렇게 크게 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다? 금리가 너무 비싸다. 이런 이유를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각 기사별로 기자분들이 어떠한 관점으로 이걸 작성했느냐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맞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의견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다양성을 갖고 이러한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난달 29일 5대 은행 쭉 되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뭐 비슷하다. 전셋값이 올랐지만 지금 전셋값이 오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가파르게 금리가 치솟자 전세 수요 자체가 줄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전셋값은 올랐어. 왜 올라요? 지금 부동산 뭐 서울과 그 경기 지역에서는 그래도 내 집 마련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도 전셋값은 오르더라도 사람들이 거주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전셋값이 그래서 오르는 거예요. 하지만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야, 이 전세 수요 자체도 또 이게 주는 거예요, 상황이. 자,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 대출은 음 전세 대출은 뭐예요? 대부분 실수요라 금리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소비자는 월세로 간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월세로 가는 사람이 많이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상황을 정리해 보자고요. 지금 금리가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됐고 물론 주택담보대출하고 신용대출 지금 줄어들었는데 전세 대출만 조금은 소폭 상승했는데 이것도 뭐다?
금리가 너무 뛰었기 때문에 이 전세 수요도 월세로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더라. 결론은 이거예요, 이게. 이 기사에서. 자, 아울러 기존의 전세 대출을 갖고 있는 소비자는 뭐예요? 원금 상환까지 나섰대요. 원금 상환권. 어. 은행 자체 재원으로 공급하는 전세 대출은 변동금리 상품으로 뭐에 영향을 받는다? 이건 필기시험 볼 때도 여러분 뭐 알아두면 좋겠죠. 코픽스. 코픽스에 영향을 받는 거죠. 자, 기준금리 인상 흐름이 빠르게 대출 금리에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최소 3%까지 오른다는 알려지면서 돈을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된다? 대출 갖고 있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는 시기다. 자, 이달부터 전세 대출을 중심으로 뭐다? 가계 대출이 증가할 거야. 이렇게 은행들이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아닌 상황이 된다는 거죠. 올해 5대 은행의 가계 대출은 7개월 연속 감소했다는 거예요. 다만 이달부터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만료된 전세 매물이 시장에 풀려서 전세 대출이 늘고 대출이 성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봤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이 기사를 보고 와, 여러분들 만약에 은행 취업이나 금융권 취업을 생각하면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야, 지금 은행들 입장에서는 자 보는 거예요. 자, 기업 입장에서는 뭐야? 대출이 지금 수요가 줄고 있네? 아, 이거 어떡하지? 우리는 대출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자, 근데 보니까 주담대라든가 신용대출 요건 줄었어. 근데 전세자금 대출은 좀 늘 줄 알았는데 전세자금 대출도 폭이 그렇게 크지 않네. 사람들 월세로 빠지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출을 좀 더 늘려야 되지? 늘려줄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 분위기는 뭐다? 지금 냉정하게 금융권이 막 욕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왜 욕을 먹어? 왜 욕을 먹어요? 은행이 욕을 먹고 있어요. 왜? "야, 너 이자 장사 지금 많이 하잖아. 근데 이자 장사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금리를 자꾸 더 올리는 거야. 이자 좀 낮춰라. 이자 장사 좀 그만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서민들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할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대출 수요가 이렇게 대출로 인해서 막 수익이 막 지금 막 많이 나지 않더라도 이렇게 막 금리를 올리거나 그럴 가능성이 적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은행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더 금리를 올리거나 뭔가 다른 대책을 써도 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권이나 금융권에 취업을 했다고 한다면 고객들은 그러한 것에 분명히 불편을 느끼고 그리고 색안경을 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객들한테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그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뭘 해주면 좋을지, 그리고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내 고객이 기업 고객이야 아니면 개인 고객이야, 그럼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불편함이 뭔지 대출 분야에서 그럼 그것들을 알아서 먼저 조치를 해주거나 문제를 해결해 줬을 때 그들의 어떻게 돼요? 그들의 불만족이 만족으로 바뀔 수도 있으면 더 그 고객은 로열티를 갖고 있는 우리 은행만의 고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막 생각하면 생각이 당연히 안 나죠. 근데 이러한 관점으로 이 기사를 보고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금융권 취업을 안 해. 그러면 뭘 생각해 보면 돼요. 아, 전셋값 올랐어. 야, 나 취업하고 결혼하면 이 전셋값 어떡하지? 그럼 전셋값이 얼마야? 얼마? 내가 지금 서울이야. 서울 강북에 살아. 그럼 25평 전셋값이 얼마지? 이것부터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 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사는데 문제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만큼 조금 더 이 현장에 대한 감각, 그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조금 더 '야, 얼마야?'라고 요 답을 스스로 찾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매시경 힘내시고요. 내일 또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그 매시경 지금 구기하고 있는 친구들도 아니던 이 기사를 보시고요. 바로 댓글로 여러분들의 무의식 속에 그 남겨진 생각을 짧게 요약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힘입니다.